6개월 전에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너무 진하고 큰 흉터가 뒷면에 이렇게 대칭으로 2개 보이는 것과, 제가 했던 5주째 사진인데 흉터가 좀 작고 진하지 않아서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제 저에게 받으셨던 부위인데, 수술 전에 이렇게 접혔던 힙 주름이 제가 하는 방식인 힙 리프팅을 시켜주는 지방흡입으로 수술 후에 상당 부분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지방흡입 상담 시 꼭 체크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지방흡입 시 체크해야 될 첫 번째 리스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병원마다, 그리고 같은 병원의 의사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자기를 수술해줄 의사가 어디까지 디자인을 하고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를 디자인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을 볼 때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무릎의 전 내측까지 꼼꼼히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슬개골의 하부인 도가니살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힙을 어느 부위까지 디자인을 하는지, 그리고 허벅지 뒷면에서 햄스트링이 디자인에 들어가는지를 꼭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디자인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 본 건데, 이거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디자인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보면은 슬개골 위에까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보다는 이제 제가 하는 디자인인 슬개골을 덮고 슬개골 아래쪽에 도가니살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고,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까지 디자인이 충분히 넓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봤을 때는 제가 캡처해 본 건데, 디자인에서 엉덩이의 안쪽과 아래쪽이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샤넬 라인이 너무 빈약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햄스트링 쪽에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저의 디자인인데, 엉덩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엉덩이 아래쪽 안쪽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수술하기가 어려운 부위이죠. 왜냐면 음부 항문이 있고 엉덩이 주름인데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엉덩이가 이렇게 크고 무거운 분들은 꼭 이 부위를 디자인을 해서 무게를 줄여줘야만 나중에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쪽도 디자인이 되어 있고, 샤넬 라인도 이렇게 두툼이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지방흡입 상담 시 꼭 알아봐야 될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본인의 골격에 따른 결과치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부위가 그렇지만 허벅지가 근육형인 분도 있고 지방형인 분도 있고, 무릎뼈가 두꺼운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대퇴골 뼈가 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골격,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타입인지 뼈가 두꺼운 타입인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상담할 때 꼭 체크하고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술 전에 본인의 힙주름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통 힙주름이 예쁘게 대칭으로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이 더 처졌거나 2줄, 3줄씩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힙주름 상태가 어떤 상태고 수술 후에는 어떤 상태로 될지를 꼭 미리 알아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지방흡입 상담 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 세 번째는 의사의 미적 기준과 본인의 미적 기준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미적 기준을 비교할 때는 무릎이 좁은 무릎을 원하거나 허벅지 안쪽이 일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는 의사의 미적 기준과 환자의 미적 기준이 꼭 같겠죠. 그렇지만 허벅지의 웨치, 그러니까 승마 라인과 힙에 있어서는 의사의 기준과 환자 본인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몇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은 타병원에서 허벅지 지방흡입 한번 받았던 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미적 기준 중에 허벅지 외측 라인을 보면은 외측 라인이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최종 결과를 만든 케이스입니다. 무릎의 외측을 좀 지방을 좀 적게 뽑고 엉덩이 위쪽에 지방을 좀 적게 뽑고 승마만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런 일자 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이런 일자 라인을 원하는지, 아니면 제가 했던 수술 후에 약간 외측 라인이 곡선인 듯 직선인 듯 이런 라인으로 수술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지, 그런 미적 기준을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엉덩이에서 중요한데, 가끔 이제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엉덩이 흡입을 하는데
엉덩이에 엉덩이 위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흡입을 해서 엉덩이를 둥글고 아담한 엉덩이를 만들어주는 걸 추구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분이 엉덩이 지방흡입을 같이 받으셨던 분인데 그런 미적 기준을 가지고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엉덩이 위쪽에 바깥쪽을 흡입을 하면서 엉덩이 약간 둥근 엉덩이를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수술을 했었는데 사실은 엉덩이 위쪽과 외측이 이렇게 꺼지면서 엉덩이 모양이 좀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 엉덩이의 위쪽과 바깥쪽을 흡입하면서 엉덩이 전체적인 볼륨이 동그랗고 작아지긴 했지만 그 위치가 아래쪽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약간 처진 납작한 엉덩이 느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런 미적 기준을 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했던 분인데 엉덩이 외측과 위쪽을 이렇게 흡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엉덩이가 약간 작으면서 동그란 엉덩이가 됐는데 아래쪽 안쪽으로 이런 엉덩이가 됐고 엉덩이의 위쪽과 바깥쪽에는 이렇게 함몰이 되면서 허리 라인과 이렇게 푹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면서 엉덩이가 좀 단절돼 보이고 라인이 끊겨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저는 이런 라인을 선호하지 않고 엉덩이의 위쪽과 바깥쪽에 충분한 볼륨을 살려주듯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식을 통해서 엉덩이 위쪽과 바깥쪽에 볼륨이 많고 아래쪽과 안쪽은 볼륨이 적은 이런 라인을 선호하고 엉덩이 외측부터 위쪽으로 허리, 아래쪽으로 승마살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라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엉덩이에 관한 미적 기준이 의사마다 다를 수 있고 환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미적 기준과 의사의 미적 기준을 꼭 맞춰보는 시간이 상담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지압 상담 시 꼭 체크해야 될 네 번째 리스트는 바로 흉터입니다. 흉터를 볼 때는 개수, 크기, 위치, 진하기를 꼭 같이 봐야 된다는 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전 병원에서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흉터가 적나라하게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면서 흉터를 냈었는데 4개가 이렇게 정면에 보이고 배를 할 때 냈던 2개까지도 진하게 대칭으로 이렇게 남게 되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제가 했던 허벅지 수술 후 모습인데 전혀 허벅지 전면에서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흉터를 사타구니 주름의 안쪽으로 이렇게 넣음으로써 흉터가 전면에서 보이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흉터를 볼 때는 앞면, 옆면, 후면을 다 봐야겠죠. 그래서 옆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으셨던 분인데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옆면에서 너무 진한 흉터가 눈에 띄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에게 수술을 받고 7주 정도 지나셨던 분인데 외측에 흉터가 있긴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흉터의 진하기를 꼭 봐야 된다. 흉터가 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흉터는 뒷면도 중요하죠. 허벅지 뒷면에 흉터인데 6개월 전에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너무 진하고 큰 흉터가 뒷면에 이렇게 대칭으로 2개 보이는 것과 제가 했던 5주째 사진인데 흉터가 좀 작고 진하지 않아서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지방흡입 상담 시 체크해야 될 마지막 5번째 리스트는 바로 힙 리프팅이 가능한지입니다. 수술 후에 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처질 수 있는지를 꼭 알아봐야 되고 만에 하나 처지게 되면은 다시 리터치로 올려줄 수 있는지까지도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허벅지 지방흡입의 여러 부작용 중에 제일 심각하고 환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바로 힙이 처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담 시 이런 힙이 처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수술을 했다가 처지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가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고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심하게 오른쪽 힙이 아래쪽으로 이제 처지게 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반대로 왼쪽이 너무 심하게 처지고 오른쪽도 처졌지만 왼쪽은 힙주름이 2개로 쪼각나면서 처지고 오른쪽은 힙주름이 약간 처지면서 좀 많이 접히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힙주름에 문제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 전, 그러니까 상담 시에 꼭 힙 주름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힙 주름을 매니지할 수 있는지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저에게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수술 전에
힙이 비대칭으로 약간 접혀 있었던 분인데 힙을 기술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지방흡입을 하면서 수술 후에 힙 주름이 짧아지고 많이 흐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도 힙 주름은 없었지만 힙 하부의 볼륨을 충분히 줄여주고 힙을 리프팅 시켜주면서 수술 후에 힙 모양이 하부 쪽이 많이 볼륨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상부 쪽이 볼륨이 많아 보이면서 업된 엉덩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힙주름이 이렇게 접히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힙주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재수술 케이스였는데 심하게 접힌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받으셨던 분인데 수술 전에 이렇게 접혔던 힙주름이 제가 하는 방식인 힙 리프팅을 시켜주는 지방흡입으로 수술 후에 상당 부분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전에 힙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걸 종합해보면 디자인을 확인할 것, 본인 골격에 따른 결과치를 확인할 것, 의사의 미적 기준과 본인의 미적 기준을 비교할 것, 흉터에 대해서 세세히 알아볼 것, 마지막은 힙 리프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지방흡입 상담 시 체크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